소연이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다. 늦었네요.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다. 현우가 신발을 벗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소연이 천천히 일어나 현우에게 다가왔다. 한 발, 두 발, 세 발. 마치 시간이 느려진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현우로부터 5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소연의 코가 미세하게 벌름거렸다. 뭐지? 이 냄새? 현우의 온몸이 순간 굳어졌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무슨 냄새? 현우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이 현우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마치 경찰견이 마약을 찾듯 코를 킁킁거리며 그를 둘러쌌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여자. 향수 냄새예요. 향수요? 그럴 리가. 아마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진한 냄새가 엘리베이터에서 묻어요? 몇 분도 안 타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온몸에 벨 정도로. 현우가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소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올라왔다. 소연의 손바닥이 현우의 왼쪽 뺨에 장렬했다. 집안의 따기 소리가 울려 퍼지며 현우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꺾였다. 뺨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고 귀가 웅웅거렸다. 현우는 뺨을 붙잡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피하지도 대들지도 않았다. 그저 소연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순간 폭력이 그들 부부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둘 다 깨달았지만 아무도 멈출 수 없었다. 서울 강남 테헤랄로의 한 대기업 사옥 39층 비서실에서 박소연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소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또 늦겠네. 소연이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36세의 소연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임원들의 스케줄 관리부터 중요한 미팅 준비까지 그녀가 맡지 않은 일이 없었죠. 동료들은 소연을 보며 역시 소연 씨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완벽주의적이면서도 세심한 성격 때문에 실수하는 법이 거의 없었거든요. 소연 씨, 내일 이사회 자료 준비 끝났어요? 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이미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해뒀어요. 소연이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 자신도 얻어맞았던 순간들이 가끔씩 악몽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소연은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수가 생기면 극도로 불안해했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드세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소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연은 냉장고를 열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자꾸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는 남편이 신경 쓰였거든요. 이현우, 소연의 남편은 39세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회에서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죠. 현우는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이 현우에게 마음을 연 것도 그의 그런 성격 때문이었어요. 폭력적이지 않고 늘 차분하게 말하는 현우에게서 안전함을 느꼈으니까요.
저녁 8시 30분이 되어서야 현우가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여보, 많이 늦었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 늦었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미안해요. 현우가 대답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양복 재킷을 벗어 걸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평소에 현우라면 집에 오자마자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먼저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그런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씻고 와요. 저녁 준비해뒀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금방 나올게요. 현우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식탁에 밥을 차리면서도 계속 현우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들어 현우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조심스러워하고 뭔가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가리려고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현우가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부부는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현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져서요.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전에는 자세히 얘기해줬잖아요. 소연이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업무가 좀 늘어난 정도니까. 현우가 시선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가슴 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현우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말을 얼버무리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 당신 너무 이상해요. 소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요?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저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가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현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두려움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은 뭘까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월급날이었습니다.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와서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달 이맘때면 두 사람은 가계부를 정리하고 다음 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습관이었거든요. 소연에게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현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여보, 월급 나왔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봉투를 받아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돈이 적었어요.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 월급 이거밖에 안 돼요?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게 회사에서 적금을 넣어서 그래요. 적금이요? 언제부터 적금을 넣었는데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모아두려고 해서. 현우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태도에서 뭔가 수상한 점을 느꼈어요. 결혼 5년 동안 현우는 모든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해왔거든요. 갑자기 적금을 넣는다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적금 통장 보여주세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믿지 못하겠어요? 현우가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네, 못 믿겠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죠?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적금이에요. 왜 이렇게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통장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간단한 일이에요. 소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통장은 회사에 두고 왔어요. 현우의 대답은 더욱 어색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술값으로 생활비를 빼돌리며 어머니에게 거짓말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추궁하던 목소리, 아버지가 핑계를 대며 얼버무리던 모습들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여자한테 돈 주고 있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다른 여자라니.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박이에요? 아니면 빚이 있는 거예요? 소연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현우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의 침묵이 소연에게는 더 큰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손이 현우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현우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어딘가에 돈을 빼돌리고 있으면서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소연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뺨을 만지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소연이 이렇게 격렬하게 화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여보, 진정해요.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우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비밀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적금이에요. 내일 통장 가져다 보여드릴게요. 현우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적금이면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함께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적금이 아니었거든요. 매달 일정 금액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소연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미리 상의하겠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사과를 듣고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현우의 표정, 말투, 행동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어요.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다고요. 소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저는 똑같은데. 현우가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똑같다고요? 핸드폰 볼 때도 화면 가리고 늦게 들어올 때도 많아지고 이제는 돈까지 숨기고 소연이 하나하나 따지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의 지적이 모두 맞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연은 현우가 정말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어요. 아니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현우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최대한 미루고 싶었어요. 소연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거든요. 침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소연의 의심은 깊어지고 현우의 비밀은 더욱 무거워져 갔습니다. 평범했던 부부의 일상에 첫 번째 큰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월급날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부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약속한 적금 통장도 아직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여보, 적금 통장은 언제 보여줄 거예요? 소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 아직 회사에서 처리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대답에 더욱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적금 통장이 왜 회사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현우는 또다시 늦은 귀가를 했습니다. 또 야근이에요? 소연이 문을 열어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현우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현우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평소 현우가 사용하지 않는 향수 냄새 같았습니다. 당신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네요. 소연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향수요? 아마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같이 탔나 봐요. 현우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진한 냄새가 날 리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욕실로 향했습니다. 씻고 올게요. 오늘 정말 피곤해서요. 소연은 현우가 욕실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돈을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는 내내 소연은 현우를 째려봤습니다. 현우는 그런 시선을 피하려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요즘 회사에 새로 온 여직원 있어요? 소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직원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냥요. 당신이 요즘 이상해서요. 혹시 회사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해서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다른 여자를? 현우가 부인하려 했지만 소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돈은 어디다 쓰는 거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향수 냄새는 뭐예요? 소연이 연발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용기가 부족했고 거짓말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많은 허점이 있었거든요.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까 정말 뭔가 있는 거네요. 소연이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핸드폰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으려 했어요. 여기서 받으세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밖에 나가서. 현우가 일어나려 했지만 소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밖에 나가요? 뭔가 숨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우는 결국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소연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 말이죠. 또 여자 만나고 왔지? 소연이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말 회사 일이라고요. 현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돈도 빼돌리고 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까지 나고 이제는 전화까지 숨기고. 소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손이 다시 현우의 뺨을 향해 날아갔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세게 때렸습니다. 아! 현우가 뺨을 붙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와 살 수 없어요.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뺨이 따갑고 얼얼했지만 소연을 밀치지 않았어요. 대신 그냥 서서 소연의 분노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비록 소연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였지만 말이죠. 미안해요. 현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당신이 뭘 했는지나 알고 있어요?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소연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다른 여자는 없어요. 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소연이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정리할 게 있어요. 현우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시간이요? 또 시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소연은 안방에서, 현우는 거실 소파에서 말이죠. 소연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현우에게서 안전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 현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책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진실이었지만 계속 미루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소연이 진실을 알게 되면 정말로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부 사이의 균열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소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현우의 침묵은 그 의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점점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친정어머니 회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된 갈등 때문에 둘 사이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친척들이 와 있었어요. 소연의 어머니는 소연 부부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소연이 현우야. 오늘 고맙다.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내내 현우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현우가 핸드폰을 보거나 자리를 뜰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거든요. 현우 씨,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소연의 큰형이 물었습니다. 네, 바쁘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현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소연이 말로는 야근이 많다던데 몸 조심해요. 그 말을 들은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야근이라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현우가 떠올랐거든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도 평소보다 많이 마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계속 잔을 비웠습니다. 현우야, 술 좀 천천히 마셔라. 소연이 작은 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회갑이니까 괜찮아요. 현우가 대답하며 또 잔을 들었습니다. 소연은 술에 취해가는 현우를 보며 불안해졌어요. 술 취한 현우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거든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비밀을 실수로 말할까봐 걱정됐습니다. 현우 씨, 소연이랑 언제 아이 가질 거예요? 작은 고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이요? 아직은. 현우가 얼버무렸습니다. 결혼한 지도 5년이나 됐는데 이제 슬슬 생각해 봐야죠. 그 순간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술기운 때문인지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어요. 평소라면 곧 생각해 보겠다고 웃으며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연애가 끝나갈 무렵 현우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어요. 걸음걸이도 휘청거렸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현우 씨, 많이 취한 것 같네요. 소연이 현우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현우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이가 있는데. 현우가 술에 취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아이요? 소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현우를 침실에 눕히고 나서 소연은 거실에 앉아 현우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아이가 있는데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숙취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해장국을 끓여주면서 어제 일을 물어봤어요. 어제 술 많이 마셨네요. 괜찮아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요. 어제 실수한 건 없죠? 현우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실수요? 별로요. 그런데 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연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 얘기요? 뭔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무슨 뜻이에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술 취해서 헛소리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소연은 현우가 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표정, 말투,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정말 모르겠어요? 소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현우가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월급을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이까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연이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현우도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당신한테 아이가 있는 거죠? 다른 여자랑 만든 아이가. 소연이 추궁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현우가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답변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기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거짓말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소연의 손이 다시 현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2번, 3번 때렸어요. 말해봐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소연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폭력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소연의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고 현우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우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고 현우는 매일 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현우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현우가 심리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현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안에서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편하게 앉으세요. 김미영 상담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김 상담사가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저를 때려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상담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현우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맞는다는 이야기가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나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현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숨기고 있는 일이 있어요. 현우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저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내가 모르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상담사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기다렸어요. 대학생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짧은 연애였는데 아이가 생겼죠. 그 여자친구는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고 저는 양육비만 보내기로 했어요. 현우가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내고 계신 건가요? 네. 매달 50만 원씩요. 그래서 아내에게 줄 생활비가 줄어든 거예요. 현우가 고백했습니다. 김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아내분이 그 사실을 모르시는군요. 네. 결혼할 때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현우가 괴로워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내가 제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요. 돈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때리는 거죠. 현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났습니다. 김 상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진실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게 현우가 머뭇거렸습니다. 무서워요.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를 떠날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도 관계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폭력까지 있고요. 현우는 상담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현재 상황도 충분히 최악이었거든요. 아이는 몇 살인가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올해 11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죠. 현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만나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아이 엄마가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돈만 보내고 있어요. 현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김 상담사는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상황임을 깨달았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특히 요즘에는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아내가 언제 또 화를 낼지 모르거든요. 부인분의 폭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뺨을 때리고, 때로는 주먹으로도 쳐요. 아직 큰 상처는 없지만, 현우가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심각한 문제예요. 성별에 관계없이요. 김 상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위안을 느꼈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상담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우선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처럼 숨기고 있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김 상담사가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충격은 있겠지만 지금의 오해보다는 나을 거예요. 적어도 진실이니까요. 상담사가 설득했습니다. 현우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11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가 고민했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하시면 돼요. 왜 숨겼는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김 상담사가 격려했습니다. 1시간의 상담이 끝나갈 무렵 현우는 결심을 굳혔어요. 오늘 밤에 말해보겠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힘들겠지만 이것이 두 분 모두를 위한 길일 거예요. 상담센터를 나선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11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소연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로 자신을 떠날지 두려웠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상담사와의 만남 후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집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일찍 왔네요. 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현우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저녁 드실래요? 소연이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또 무슨 변명하려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진지한 태도에 약간 당황했어요. 평소라면 자신의 추궁을 피하려고 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거든요. 그럼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또 무슨 거짓말을 할 건지. 소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에게 아이가 있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소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 사귀던 여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올해 11살 된 아들이에요. 현우가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빼돌린 거예요? 소연이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오는 돈이 적었던 거예요. 현우가 고백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왜 말하지 않았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실망할까봐,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현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실망이요? 떠날까봐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속인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현우에게 다가가더니 뺨을 세게 때렸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소연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뺨을 붙잡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의심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소연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평생 숨기고 살 생각이었어요? 소연이 추궁했습니다.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을 최대한 미루고 싶었던 게 맞았거든요. 그 여자는 뭐예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소연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아니에요. 만나지 않아요. 그냥 양육비만 계좌로 보내고 있어요. 현우가 급히 해명했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당신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소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연의 말이 맞았어요. 5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현우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증명해 보여주세요. 그 아이가 정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와 만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증명해요? 현우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계좌 내역, 그 아이 출생신고서, 뭐든지 증거를 가져와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소연의 요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으니 이제는 증명해야 할 차례였죠. 알겠어요. 내일 모든 증거를 가져올게요. 현우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네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네요. 그 순간 소연은 현우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이번에는 뺨이 아니라 가슴을 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요? 소연이 계속 현우를 때리며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될 거라고 생각해요? 소연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현우를 때리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소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소연도 자신의 폭력성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이혼 조정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첫 번째 조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오늘은 양측이 모두 참석하셨네요. 김영호 조정위원이 조정실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정장 차림으로 담담한 표정을 지었고 소연은 검은색 옷을 입고 눈이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먼저 신청인 측에서 이혼을 원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정위원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 때문입니다. 현우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조정위원이 요청했습니다. 현우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난 2달간 수차례 뺨을 맞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맞기도 했습니다. 심리상담센터 상담 기록과 통화 내역, 그리고 이웃의 증언서도 준비했습니다. 조정위원은 현우가 제출한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둔 상태였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정위원이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남편을 때렸습니다. 조정위원은 소연의 솔직한 인정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11년 동안 저에게 숨긴 비밀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요. 소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우는 소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건 말이에요.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던 제가 이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정위원은 소연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상담을 통해 제 문제를 깨달았어요. 치료받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소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소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굳혔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신뢰는 무너졌어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청인 측은 어떤 조건으로 이혼을 원하시나요? 조정위원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평화롭게 헤어지고 싶을 뿐이에요. 현우가 답했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어요. 현우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피신청인 측은 이혼에 동의하시겠어요? 조정위원이 소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조정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만 현우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니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든 건 결국 저 자신이었네요.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해요. 조정위원은 양측의 합의를 확인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2주 후 최종 조정조서에 서명하러 오시면 됩니다. 조정실을 나서면서 소연은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현우도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주 후 최종 조정조서에 서명하는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서류를 정리했어요. 소연은 약간 늦게 도착했는데 평소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최종 서명하시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위원이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서명을 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현우는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세요. 소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소연은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어떠세요? 이수진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사랑받고 싶었던 건데
결국 지켜야 했던 건 가족이었구나 하고요. 소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네요. 네. 늦었지만요. 이제라도 저 자신을 바꿔보려고 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도록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담실 창 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소연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녀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